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항공사, 바로 에어 부산에 대해서 10대 뉴스를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산 갈매기 에어 부산, 푸른 항공을 날고 있는 에어 부산의 10대 뉴스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갈매기 그림이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 부산인데요. 부산의 대표적인 항공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를 하고 또한 경영 효율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 부산인데요. 이렇게 부산을 지역으로 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부산의 특성과 함께 부산 지역이나 영남 지역 학생들을 64%나 채용하고 있는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산이나 영남 지역의 학생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또한 취업할 수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 부산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전국에 계신 다른 친구들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 에어 부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2016년 매출 4,430억 원을 달성하고, 자, LCC 저비용항공사 중에서 국내 항공사 중에서 영업이익률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에어부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부산의 10대 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경영 방침인데요. 자, 2017년 에어부산은 어떤 경영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까요? 살펴보시면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반 완성의 해가 바로 2017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마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에어부산은 올해 10주년이 되었고요. 다시 성장하기 위한 10주년을 기반을 다지는 해가 바로 올해 2017년이 되었습니다. 자, 취향 초부터 일관되게 회사의 안정성과 편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했고요. 또한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현재 2017년 에어부산은요, 비행기를 2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선 노선 4개 노선과 함께 국제선 노선 23개 노선과 함께 27개 노선을 지금 취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여 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50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최고의 지역 항공사로 뽑자면 바로 이 에어부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어부산은 새로운 10년을 다시 넘어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7년 경영 방침을 밝힌 에어부산은요. 에어부산의 기업 철학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성장할지 또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46%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인데요. 자,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비전과 경영 이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은요, 업계 최고의 1등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자라는 것이 에어부산의 기업 철학이기도 하고요. 또한 경영 이념으로서는 완벽한 안전,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격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에어부산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 가치를 최대한으로 창출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 방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올해 얼마가 남지는 않았지만 에어부산이 올해 벌써 3번이나 채용을 했지만 또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은요, 꼭 보면 새로 그 다음에 그 항공사 승무원을 채용할 때 꼭 미리 먼저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 이 10대 뉴스를 보면서 에어부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주년을 달성한 에어부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주년을 다 달성을 했고 또한 미래 10년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국적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낌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2013년, 2016년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에서 저비용 항공사 부분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또한 이 에어부산이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부분에서 4년 연속이나 저비용 항공사 부분에서 1등을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1등을 달성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4년 연속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에어부산의 장점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2017년 6월에요. 3천만 명이라는 누적 탑승 고객을 이렇게 기록을 돌파했는데요. 바로 이 기록은요. 진에어가 기록한 기록보다 한 달 앞섰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최단 기간 달성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어부산은요.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앞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3천만 명이라는 누적 탑승객을 가장 빠르게 달성시켰고 또한 고객 만족도 부분에서도 저비용 항공사 연속 4년 1위라는 것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했죠. 그래서 사실 다른 항공사보다도 수상 경력이 가장 화려하고도 많은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부산의 사장님이신 한태근 대표이사님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 한태근 사장님께서 밝힌 2017년의 포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올해 2017년이지만 2021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4,440억 원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더 많이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고요. 현재 21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으나 2021년까지는 32대까지 보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또 밝히셨습니다. 지금 현재 27개 노선에서는 40개 노선을 더 확장해서 고객들이 갈 수 있는 취항지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히셨고요. 자, 이제는요 또 김해 공항이 아니라 신공항까지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서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김해 신공항을 맞이해서는 더 많은 고객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넘기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보셨다가 이런 에어부산에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해서 고객 만족도를 또한 높일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적 탑승객 3천만 고객을 돌파하고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로서는 더욱더 큰 목표가 있을 텐데요. 세계 최고의 저비용 항공사가 되기 위한 항공사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한태근 대표이사님의 또한 목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는 경영 방침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에어부산의 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4차 산업사회의 선도입니다. 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올해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아시아나항공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017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경영 방침이기도 한 4차 산업사회의 선도. 자, 4차 산업사회라는 것은 정보 기술 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여러 정보 통신 기술의 합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조금 더 유익한 산업사회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사회의 정의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사회에 있어서 그러면 항공사로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고민이고 또한 이것이 또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님께서 밝히신 4차 산업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어부산조차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선제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부산은 어떻게 해서 4차 산업사회를 선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월에는요.
IT 전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해서요. 포트 팀을 발족을 했는데요. 자,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운항과 캐빈 그리고 영업이나 마케팅 분야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한 회사로서는 자, 비용이나 매출에 대해서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했습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5월 말에 캐빈에서는요, 기내 면세품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자, 누구 선물 주려고 선물을 많이 고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잡지를 보면서 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줄 선물도 많이 골라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것이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계절별, 노선별로, 그리고 승객의 연령층별로도 다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실제로는 모든 항공사가 이렇게 기내 면세품을 탑재하지만 이것을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어떤 면세품을 탑재할지에 대한 노력은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어부산은요, 이렇게 4차 산업사회 선도를 하기 위해서 기내에 실리는 면세품조차 어떤 것을 실어야 될지 또 이것이 어떤 수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서 판매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니까 판매 수익은 계속해서 좋게 유지를 하면서 원하지 않는 물품은 계속 실어봤자 사람들이 사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보니까 2,200만 원이라는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4차 산업사회 선도를 다르게 하는 것보다도 자그맣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조그만 부분에서도 실천하면서 회사의 비용은 줄이면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4차 산업사회 선도를 하면서 운항 부분에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FOQA, 그래서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산출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를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어부산이 가는 공항별, 그리고 노선별, 계절별로 각기 다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 어디를 취향할 때는 어디 노선을 가져가고 또한 연료는 어느 정도 탑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다 운항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했더니 운항 정보를 가지고 운항 승무원들의 교육 부분이나 실제로 훈련 부분에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칭찬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한태근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제적인 대응 변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벽한 안전이라는 것을 밝힌 것처럼 사실 난길이나 돌풍 등은 기내에서 일어나면 가장 안 되면서도 그렇지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다는 부분이 또한 기내에서 캐빈에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난길이나 돌풍 등 사실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VR로 실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장비를 활용해서 운항 승무원이나 캐빈 승무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대비하고 또한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운항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VR 교육은 국내 항공사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자, 국제항공사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VR을 운항 승무원의 교육이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하고 또한 4차 산업의 사회에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안전까지 최상의 상태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에어부산이 어떻게 4차 산업 사회를 또한 선도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 번째 뉴스였고요.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옥 건립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거나 꿈이라고 말씀하려면 보통은 승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항공사 취업 등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최초로 자기 사업을 건립한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자, 모든 저비용 항공사의 아마 꿈일 텐데요. 자, 어떻게 보면 10년, 9년 이렇게 갖은 노력을 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항공사들이 바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기 건물을 가지지 않고 사실 여기저기 업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건물에 임대를 해서 사실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어부산은 사실 올해 이런 자기만의 회사를, 자기만의 신사업 건립을 꿈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뉴스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자, 국내 LCC 최초, 사실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그래서 자체 훈련 시설을 갖춘 사옥을 건립했다. 그래서 연면적 이렇게 넓은 곳에서 사옥을 설립했고요. 11층이나 되는 높이로 해서 자체 사옥으로 훈련 시설과 또한 다른 업무 시설 그리고 승무원들이나 다른 일반 사원들까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세 번째 소식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업무 시설을 한데 모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바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겠죠. 자, 전화를 한다거나 팩스를 한다거나 아무리 종이로 서면을 가지고 나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야기하고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욱 업무 효율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 번에 이렇게 모여서 처리하니까 자, 업무 효율성도 증대되고 현장 경영 중심의 경영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올해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상 탈출 슬라이드도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실제로 승무원들이 비상 탈출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실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사 옆에 다시 이렇게 캐빈 승무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화재 진압 시설이나 또한 인공호흡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비상탈출 슬라이드, 그다음에 저렇게 A320-200에 실제 비행기 모형을 갖다 놓는 마크업 시설까지도 갖춰놓고 또한 도어 트레이닝을 실시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비행이 비상 착륙이나 아니면 위급 상황일 때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실제로 연습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시설이 갖춰졌다는 것이 또한 특이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직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겠지만 이렇게 11층의 높이에 지하 2층 9층에 지상으로는 9층의 높이를 갖고 있는 항공사 신사옥을 건립하면서 직원 친화적인 사무실도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피트니스룸이나 카페, 그리고 편의점 등 사실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최적의 좋은 근무 환경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고 또한 이 부서를 갔다가 저쪽 부서를 갔다가 아마 승무원들도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요. 이렇게 신사업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 가장 칭찬할 부분이고요. 아마 직원들 모두가 만족했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립 10주년 만에 쾌거를 이룬 에어부산은요, 이제는 사업 건립이라는 상징성과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훈련시설을 갖춘 저비용 항공사로서 완벽한 안정성을 더욱더 제공하겠다, 실질적인 서비스도 더욱 좋게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장하는 에어부산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자, 신규 항공기 도입입니다. 사실 다른 항공사는요. 보잉 737-800이라는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은요. 에어버스 시리즈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요. 보잉사의 그 기종을 보유했으나 사실 에어버스의 기종을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정비나 또한 일하는 승무원의 효율성까지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A320-200이거나 A321-200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20석 규모의 A321-200 기종을 더 도입하면서 조금 더 승객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채용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취향지가 늘어나니까 항공기 도입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항공기 도입을 더 많이 하니까 여러분의 채용 소식도 더 늘어날 텐데요. 앞뒤 좌석 간격이 조금 더 넓어서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 비해서 31인치의 인치를 앞뒤 간격을 조금 더 넓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여유로운 기종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총 21대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비행기를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에어부산은 계속해서 31200, A31200 기종을 보유하면서 자, 샤크렛이라는 날개 옆에 끝에 있는 그런 윙입니다. 윙 날개인데요. 날개 끝에 붙는 부분은 샤크렛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장착함으로 인해서 항공기의 연료도 또한 낮추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항공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항공사가 가지 않는 부산을 거점으로 한 취향지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10월 30일에는요. 부산 라오스에 있는 비엔티안, 그리고 11월 2일에는요. 부산이 아닌 대구에서 출발하는 베트남의 다낭을 신규 취항할 예정이고요. 또한 부산에서 출발하는 라오스의 비엔티안까지 계속적으로 노선을 확장하면서 국내 항공사로는 최초로 부산에서 거점을 하여서 더 확장하는 동남아 노선과 일본 노선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선 모두가 220석 규모의 좌석을 갖고 있고 또한 A321 새로 도입하고 있는 A31200 기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에어부산에 승무원이 되거나 에어부산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기종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어쩌면 항공기의 도입이거나 항공기 기종이 어떤 기종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취향지에 대한 개발이거나 취향지를 새로운 취향지에 대한 취향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7년 말까지는 총 20석대의 기종을 더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21대지만 20석대의 비행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또한 에어부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이 많이 늘어났고 또한 기종이 자꾸만 똑같은 기종을 한다라고 하면 지연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시성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면 지연율도 낮출 수도 있고 또한 고객이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없이 주 2회에서 주 3회 이렇게 노선도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탑승객들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네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에어부산을 소개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역 거점 확보라는 것이 가장 큰 주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부산을 베이스로 한 최초의 국적 항공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거점 확보하는 것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지역까지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대구국제공항이라고 보이시죠? 자, 에어부산은요, 이제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대구공항에서조차도 지역 거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 수송 부담률이 벌써 16%를 에어부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의 많은 수의 고객 수가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만큼 노선을 조금 더 많이 확장할 수 있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점유율 또한 에어부산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영업이익이거나 매출에 더욱더 많은 부분을 또한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16년에는요, 이렇게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제주, 대구에서 일본 도쿄나 오사카,
그다음에 후쿠오카, 삿포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하이난이나 이렇게 또한 11월에는요. 대구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취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취항 노선까지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요. 대구에서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까지도 취항할 예정이라서 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까지도 거점으로 삼고 계속해서 성장하겠다는 것이 에어부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한태극 사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인데요. 대구, 부산, 영남권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울산, 경북에까지 계속적으로 거점, 영남권은 제1등의 항공사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아심찬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 항공사 대비해서 조금 더 넓은 좌석, 31인치 이상의 앞뒤 간격이 넓은 좌석을 보유하고 또한 기내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요. 따뜻한 한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료 음료나 무료 기내식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바로 에어부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안전을 또한 제공하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그래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에어부산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영남권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에어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 설립될 김포 신공항이 이제 설립이 된다면 여기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항공사가 바로 거점을 확보한 바로 이 에어부산일 텐데요. 자, 그래서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항공사, 부산 지역의 가장 큰 항공사로 매김하겠다,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에어부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항공사 특성을 강화해서 2025년에는요. 그 김해공항, 신공항 시대를 리드하겠다는 것이 에어부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꼭 에어부산이 지역 거점 항공사로 확장될 때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김해공항 고객 수를 살펴보았는데요. 2016년에 35%의 이용객이 바로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을 이용했다는 것이 엄청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35%라는 것은요. 대형 항공사를 이겨낸 숫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가 김포에서 부산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불구하고 부산, 제주, 부산, 김포 또한 대구, 제주, 부산, 이렇게 대구, 제주 등 어떻게 보면은 지역 거점으로 한 그런 노선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5%의 김해공항 이용객 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김해공항에 신공항이 생기면 더 많은 고객 수를 더 많게 점유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 에어부산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1,500만 명이 김해공항을 이용하셨는데 더욱더 많은 숫자가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니까 더 많은 거점 고객을 또 확보하겠죠. 그래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이 또한 에어부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사회공헌 활동 분야입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 하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가장 1등 항공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에어부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공헌 부분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꿈의 할주로 프로젝트라고 적었는데요. 자, 에어부산은 영남이나 부산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에어부산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골 고객이 되어주셨던 고객들에게 조금 더 감사의 의미로 다른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구나 경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또한 향상을 목표로 3월에는 대구시 그리고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4월에는요. 이렇게 대구 지역 가족 30여 명을 선발해서 후쿠오카로 행복 활주로 가족여행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골 고객으로 부산이나 영남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보자는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자, 이렇게 꿈의 활주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자, 9월 25일에는요. 대구 지역으로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자꾸만 대구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그 전에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꿈의 활주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자, 올해 2017년에는 대구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대구 지역에서 계속 펼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해외 탐방 문화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꿈의 활주로 청소년 여행이라는 것을 주제를 삼아서 대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계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소외계층 중학생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30여 명을 선택해서 일본 오사카나 교토, 그다음에 고베 등 여러 대학에서도 탐방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이나 경험을 쌓게끔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렇게 해서 자, 꿈의 활주로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대구 지역이나 부산 지역, 이렇게 경남, 영남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혜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한 지역사회 공헌을 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이익이나 이런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박스도 여러분 생활 필수품을 나눠주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도 올해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번째 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웃음 전용기라는 그런 비행기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웃음 전용기라고 제가 주제를 삼았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웃음 전용기라는 말을 들은 것 자체만으로도 에어부산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한 좋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에어부산인데도요. 자, 어떻게 보면 벌써 5번째나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에어부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함께 이런 고객들에게 웃음을 나눠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웃음 전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승무원과 함께 자, 뒤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그맨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이 개그맨들이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인데요. 자, 에어부산 웃음 전용기 탑승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개그맨들이 활짝 웃으면서 뒤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된 1회, 그때 시작했는 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인데요. 그때 자, 참여하기 위한 개그맨들을 이렇게 에어부산에 탑승시킴으로 인해서 거기 앉아 계신 고객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5년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참여하는 개그맨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국내외의 유명한 개그맨들이 에어부산을 타니까 어떻겠습니까? 자, 사진도 많이 찍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NS를 통해서 또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어부산만의 전략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에어부산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개그맨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탔을 때는요, 자, 본인들이 카카카 웃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 계신 손님들과 함께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승객을 조금 더 웃고 또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음료 서비스와 함께 더불어서 이벤트도 제공하고 또 함께 사진을 촬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웃음 전용기 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만족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못 보았던 개그맨들 실제로 보면서 함께 실제로 웃고 또한 즐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역 축제 발전에도 항상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에어부산은요. 이러한 인연을 계속적으로 연결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개그맨들뿐만 아니라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고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그리고 재미있는 추억을 전달하기 위한 깜짝 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웃음 전용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날짜에 맞춰서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부산은요, 각자에서 각
처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주요 지역인 부산을 거점으로 하고 있고 또한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억했다가 에어 부산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은요 어떤 기업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에어부산이 여러 항공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이유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바로 존경받는 기업 부분입니다. 사실 존경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거나 아무리 또한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존경을 받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사람도 존경을 받기가 힘든데 기업으로서 존경을 받는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요? 자, 존경받는 기업 부분에서 상을 받았던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간에서 2월 24일자로 상을 받았는데요. 자, 2017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저비용 항공사 부분 1위가 바로 에어부산이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넉 달간 산업별로 전문가들이 뽑았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자, 어느 항공사가 좋습니까? 또한 어떤 기업이 좋았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바로 마지막 결과가 에어부산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그러니까 고객에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잘 알고 또한 이것을 잘 실행했던 항공사가 바로 에어부산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기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고객이 만족하면서 고객이 칭찬할 수 있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에어부산은요, 고객이나 주주, 그리고 직원 또한 사회, 그리고 여러 각 분야에서 자,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서 자타 공인하는 그런 환경과 또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무료 기내식 제공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료 음료까지도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넓은 좌석뿐만 아니라 자, 5kg의 다른 항공사 대비해서 다른 타 저비용 항공사 대비해서 5kg의 수화물을 조금 더 늘려준 부분도 있고요. 사실 신문을 김포에서 부산까지 가시는 부분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 여행객보다는 사실 비즈니스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문을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이렇게 승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승객에게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조금 더 회사로서는 비용이 되겠지만 승객의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더 만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기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하는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다른 항공사는 하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에어부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칭찬을 받아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객을 더욱 높은 가치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했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과 회사 주주들까지도 인정한, 그리고 또한 전문가,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도 인정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타 분야보다도 고객 가치 부분에서 가장 인정을 받았고 또한 성장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 공양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우리는 완벽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모토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핵심적인 안전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최고의 서비스 수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지난 3년간 LCC 중에서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영업이익률에서 계속적으로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익 면에서 따진다면 다른 항공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부분이 확실해진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계속적인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면 또한 매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고객의 안정과 서비스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에어부산의 방침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사회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야심찬 또한 계획을 밝히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9번째 뉴스를 통해서 에어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또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객 만족도 1위라는 키워드로 에어부산의 10대 뉴스 중 9번째 뉴스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가 어디일까라는 한국산업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요, 5년 연속 1위한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자, 여러분 국내 항공사 중에서 가장 알고 있는 항공사, 자, 여러분들 다 말할 수 있나요? 예,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있고요. 또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한 제주항공, 진에어가 있었던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 에어부산까지 3개 항공사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후에도 말씀드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에어서울까지 여러 항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개의 대형 항공사와 6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있는데요. 그런 항공사 중에서 자, 한국산업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바로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도 5년 연속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런 평가가요. 가장 오랜 역사와 또한 공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객 만족도 항공사, 고객 만족을 가장 높이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부산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또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면 좋을지, 또한 어떤 부분에서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에어부산을 한번 이용해 보셨다면은 어떤 서비스를 한번 제안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 생각하는 부분을 항상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요. 어느 항공사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항공사는 어떤 서비스를 했는가, 또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를 한번 스스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다른 평가 기관에서 나왔던 것도 좋지만 실제로 본인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이거나 아니면 좋았던 점을 사실 잘 기록해 놓으면 자기소개서 적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요, 실제 면접에서도 에어부산을 타고 우리 면접장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보통의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자, 서울이거나 아니면 경기 인천권에서밖에 시험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부산은 지역이 바로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을 실제로 이용했을 때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에어부산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에어부산을 실제 이용하실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어떤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면접을 보시거나 자기소개서 적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 만족도 1위 하는 저비용 항공사
예, 에어부산에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 항공사 에어부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왔구나라고 칭찬을 아마 들으실 거고요. 또한 우리 항공사를 제대로 왔구나, 다른 항공사가 아니라 바로 에어부산에 왔구나라고 아마 면접관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에어부산은요,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Fly Smart라는 또한 모토를 세우고 있는데요. Smile, Merry, Active, Reliable, Thankful, 고객에게 감사하는 부분까지, 자,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항상 고객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이 칭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요인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자, 저비어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기내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무료 사전 좌석 지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들이 이용하기도 쉽고 또한 사전 좌석을 하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지요. 또한 타 항공사 비해서 5kg이나 또한 수화물이 또한 초과하더라도 따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에어부산만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골 고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또한 주요 이유이고 또한 고객 만족도 1위가 되는 요인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향 초기부터 스마트한 실용 항공사라는 확실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손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고객이 만족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전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가장 칭찬할 부분이고 또한 기억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고객 만족도 1위를 하는 항공사로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에어부산은 거의 정리하면 가장 좋을 텐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면은요, 캘리그라피 서비스, 그다음에 플라잉 바리스타 서비스, 그리고 매직 서비스나 블루 뷰티 서비스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에어부산 기내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고객 만족도 1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캘리그라피 서비스나 바리스타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실제 에어부산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처음 듣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런 서비스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에어부산 승무원이 된다면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시고, 자, 나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캘리그래피는 글씨를 예쁘게 써서 편지나 엽서를 써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는 취미나 또한 특기를 가지고 있다면 자, 어떻게 서비스에 활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또한 바리스타 서비스, 커피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어떠한 향과 서비스, 맛, 음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커피의 산지나 아니면 맛에 대한 좀 감별을 할 수 있다면 승객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맛을 설명할 수 있거나 또 이런 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면 바리스타 서비스도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 중에서도 매직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술을 조금 할 수 있는 특기를 가지거나 취미상으로 그런 동호 활동을 했다면 이런 매직 서비스에도 여러분들 아마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루 뷰티 서비스라는 것은 자, 얼굴에 어린 아이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쁘게 자, 이렇게 프린팅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 실력이 있거나 아마 전공이 꼭 미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쁘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화장해주는 걸 좋아하고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에어부산의 승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특화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는 또 에어부산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본인의 취미나 특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다가 에어부산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또한 재능이 있다면 꼭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엄청난 서비스를 해서 사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도 능률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취미는 무엇이고 나의 특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라는 입사 포부에도 밝힐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셨다가
에어부산만의 특화된 서비스, 그리고 에어부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또한 5년 연속 최고 항공사, 고객 만족도 최고의 항공사가 되었던 비법이나 비결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 만족도 1위를 하는 항공사로서는 또한 다른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발할 텐데요. 여러분 다 이제 평소에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한번 선보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한 자기소개서에도 적어도 되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면접관 앞에서도 또한 발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아쉽다 생각했었던 재능 있는 분들은 이런 에어부산이나 저비용 항공사에 도전할 때 꼭 그런 부분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10번째 에어부산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한항공부터 에어부산까지 10대 뉴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는 이런 승무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채용 부분은 항상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나 티웨이나 이스타항공 등은 다른 항공사는 거의 객실 승무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렇게 에어부산은요. 캐빈 승무원이라고 부른다는 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 대한항공 가서 캐빈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사실 우리 항공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나 에어부산에 시험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또 난처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항공사에서 쓰는 용어를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10번째 뉴스 10-1로 캐빈 승무원 채용이라는 것을 보았을 텐데 자,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에서는 객실 승무원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캐빈 승무원이라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자, 자기소개서나 말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꼭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캐빈 승무원이 낯설다면요, 그냥 승무원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글이나 말할 때도 어색한 부분이 없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면접에도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당황해서 객실 승무원이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좀 말을 하면서 승무원 쪽으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채용은 사실 다른 항공사보다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일 텐데요. 다른 항공사는 보통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에어부산은 작년에만 벌써 3번의 채용이 있었고요. 올해도 벌써 상반기, 중반기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항공사가 이런 채용 소식일 텐데요. 벌써 이렇게 3번이나 이런 채용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채용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눈여겨두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보다 자주 있는 채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하셨다가 제출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마지막 하반기 신입 캐빈 승무원까지 채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일까지 서류 접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캐빈 승무원을 모집하는 에어부산으로서는요.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승무원을 사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권 승무원들, 그쪽에 사는 친구들이 물론 많이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대구, 경북 지역 등 영남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4%의 거주민 내 채용 효과를 높이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인데요. 자, 에어부산은요, 이런 부산에서 지금 모든 전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선 한번 도전할 때는 그냥 한번 도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에어부산에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이나 영남권 지역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그런데요, 에어부산은 모든 전형 과정에서 특히 입사 지원서에서는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모든 전형 과정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면 보통은 그냥 다른 일반직처럼 머리를 풀거나 또한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짧은 반팔의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무원 면접일 때는 그런 부분까지 준비해야 되고, 또한 머리도 저처럼 단발머리라면 인사할 때도 앞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하시고, 또한 머리를 우리가 말하는 쪽머리까지 해야 되려면 굉장히 메이크업이나 헤어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면 부산 지역에 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시험을 볼지, 아니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KTX 또는 SRT를 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지원하실 때 잘 정리하시고 내가 꼭 가야 되는 항공사인가도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승무원으로서 또 낯선 타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항공사 승무원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를 바라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부산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항공사 중에서도 정기 영어 시험 성적으로는 사실 몇 점이라고 밝혀두지는 않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부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일본어로 취향하는 부분도 많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중국어보다는 일본어 선호가 더욱 좀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개의 항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는 만큼 항상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개 항목을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이 채용하실 때 바로 다급하지 않고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단점, 입사 포부 등 제가 10대 뉴스를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회사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회사의 지원 등도 잘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채용이 있는 에어부산이 아마도 2017년 하반기에도 또 내년 2018년 신입승무원을 모집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낼 텐데요.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입사지원서를 잘 먼저 작성해 보시고 자기소개서도 미리 작성해 보신다면 아마 에어부산을 도전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젊고 빠르게 10년을 성장했고 또한 앞으로 10년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의 10대 뉴스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에어부산에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셨습니까? 자, 부산을 대표하는 거점 항공사, 그러나 대구 지역까지 계속해서 넓게 확장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부산인 만큼 자, 부산에서 더욱 넓고 높게 날아갈 수 있는 부산 갈매기가 되시려면 한번 에어부산을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